은행에서 온 문자 한 통으로 한순간에 1,500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낯선 이름으로 은행에서 입금 문자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냥 누군가의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날 밤 10시에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상담가 강정호입니다. 20년간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피해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들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는 예방이 답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통해 이 새로운 사기 수법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72세 박순자 씨는 경북 안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오후 박순자님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환급금 6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발신자 이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누군가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날 밤 10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 씨 앞에 나타난 것은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위엄있고 정중했으며 실제 공무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미 입금된 돈을 사용했다면 공범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순간 박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법과 거리가 멀었던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박순자 씨가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작년 동네 복지관에서 들었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교육에서 들었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절대 전화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금융감독원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지금은 야간이라 불가능하고 내일이면 늦다며 더욱 다급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되물었죠.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기꾼들이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씨가 위기를 넘긴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박순자 씨처럼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수법에 당해 큰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거든요. 68세 김철수 씨는 광주에서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해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세무사 이름으로 9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김 씨는 혹시 세금 관련해서 환급금이 나온 건가 싶어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국세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김 씨의 사업자 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씨의 통장이 탈세 조직의 돈 세탁에 이용되었다는 것이었죠. 이미 입금된 돈을 사용했으니 공범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김 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사업자 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수사관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세무서에 출석해야 하고 사업체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김 씨를 도와줄 방법이 있다며 안전계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은행에 가서 1,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돈을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데만 15일이 걸렸습니다. 왜 김철수 씨는 속았을까요? 김 씨가 사기에 당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 번호라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사실 공개된 자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둘째, 세금이나 사업자 등록 취소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이거든요. 셋째,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제대로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시간적 압박을 가해서 냉정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신데요. 75세 이순덕 씨는 전직 은행원입니다. 국민연금 담당자라며 18만 원이 입금된 후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연금 수령액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선 수첩을 꺼내서 자신의 연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부라는 부서가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부서가 없는데요. 사기꾼은 당황했지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럼 제가 직접 지사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사에서 연락하신 건가요? 결국 사기꾼은 이 할아버지 너무 까다롭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순덕 씨가 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질문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씨는 은행원 출신답게 관련 지식이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부라는 부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보신 것처럼 통장 협박 사기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끼 뿌리기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이름으로 소액이 입금됩니다.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이죠. 환급금, 세금 환급, 연금, 보험료 등 그럴듯한 명목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 구축입니다. 며칠 후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경찰서 등을 사칭하죠. 이때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신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 조성입니다.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입금된 돈을 사용했으니 공범이라고 협박하죠. 법적 처벌, 사업자 등록 취소, 신용불량 등의 무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간 압박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압박합니다. 내일 아침 출석, 오늘 마감, 지금이 마지막 기회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해결책 제시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를 도와줄 방법이 있다며 안전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이 사기가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돈이 들어와 있어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이 사기는 돈을 먼저 주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죠. 둘째,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진짜 공무원처럼 느껴집니다. 이름, 주소, 사업자 번호, 계좌번호 등을 다 알고 있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셋째, 심리적 압박이 극심합니다. 평생 법과 거리가 멀었던 어르신들에게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넷째, 시간적 압박으로 냉정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결정하라고 몰아붙이죠. 다섯째,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수사 중이라며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름, 주소,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첫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합니다. 사업자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름, 주소, 사업자 번호 등을 얻을 수 있어요. 둘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합니다. 신용카드사, 통신사, 쇼핑몰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죠. 셋째, 피싱 사이트나 스미싱을 통해 수집합니다.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넷째, 내부자를 통한 유출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조합해서 마치 진짜 공무원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간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대응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입금된 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사용하는 순간 사기꾼들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혹시 실수로 사용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대신 즉시 은행에 신고하세요. 은행에서는 이런 경우 오입금 처리를 해줍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전화를 받으면 즉시 녹음을 시작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모두 통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녹음을 시작하세요. 사기꾼들은 녹음한다고 하면 당황합니다. 지금부터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진짜 공무원이라면 문제 없다고 할 것이고 사기꾼이라면 말을 바꾸거나 전화를 끊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이순덕 할아버지처럼 계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연락하신 건가요? 담당자 성함과 사번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기관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하나요? 진짜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답변하기 어려워하죠. 네 번째,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은 수사 중이니까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수사기관에서 연락했다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가족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할 겁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기관에서 연락했다고 하면 그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를 찾아서 전화하는 거죠. 금융감독원 1332, 국세청 126번, 국민연금공단 1335 같은 공식 번호로 연락해서 방금 저에게 연락한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0중 8구 그런 담당자는 없다고 할 겁니다. 혹시 이미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정교한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첫째,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둘째, 사기 이체 긴급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은행에 연락해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24시간 내에 신청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셋째,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1332에 신고하세요.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넷째,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이런 증거들이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미리 약속을 정해 두세요. 큰 돈이 관련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상의한다. 급하다고 해도 하루는 생각해 본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알린다.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사기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은행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이체할 때 은행 직원이 사기 가능성을 확인해 주거든요. 번거롭더라도 이런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이 실제로 많은 분들을 구해내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미리 알려드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금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만 원, 1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50만 원, 100만 원까지 입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큰 금액일수록 더 신뢰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서 연기합니다. 처음에는 안내 담당자가 연락하고 나중에는 수사관, 그 다음에는 상급자가 나타나는 식으로 마치 진짜 조직처럼 꾸미고 있어요. 셋째, 실제 기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실제 부서명이나 담당자 이름을 사용해서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죠. 넷째, 영상통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짜 신분증이나 공무원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해요. 다섯째, AI 음성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공무원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더욱 속이기 쉽게 만들고 있어요. 가족분들도 어르신들의 평소와 다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은행에 자주 가신다거나, 큰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신다거나,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를 하신다거나, 평소보다 불안해하시거나 초조해하신다면 사기를 당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거나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더욱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진짜 공무원과 사기꾼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공무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둘째, 진짜 공무원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지금 당장, 오늘 마감, 내일이면 늦다 같은 급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셋째, 진짜 공무원은 가족과 상의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할 겁니다. 넷째, 진짜 공무원은 정식 공문이나 우편물을 먼저 보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서면으로 먼저 통지해요. 다섯째, 진짜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혹시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기관들에 즉시 연락하세요. 경찰서 112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 신고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1332번은 금융 관련 사기 전문 상담을 해줍니다. 피해 구제 절차나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각 지역 소비자 보호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역명 소비자 보호센터로 검색하면 연락처를 찾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둘째, 중요한 금융 거래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세요.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입금이나 출금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넷째,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기 유형을 파악해 두세요. 다섯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은행에 가서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은행 직원이 사기 가능성을 확인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세요. 이런 확인 절차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거든요. 만약 정말 급한 일이라면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사기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이체 사유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모른다거나 급해서라는 답변은 사기 가능성을 높여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은행에 가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판단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사기를 당하셨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대학 교수, 전직 공무원, 은행원, 심지어 경찰관 출신도 계십니다. 학력이나 경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순간의 당황함과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마치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세요.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씀해 주세요. 가족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셨더라도 절대 책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 뻔한 거에 속았어? 라는 말은 큰 상처가 됩니다.
대신 고생하셨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아니네요. 라고 위로해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평소에 어르신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있더라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큰 금액을 이체하려고 하실 때는 먼저 상의해 달라고 미리 약속해 두세요. 이런 작은 약속들이 실제로 큰 피해를 막아냅니다.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보를 공유하세요. 새로운 사기 수법을 알게 되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동네 카페에서 이런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은행에서 어르신이 큰 금액을 이체하려고 하시는데 불안해 보이신다면 말을 걸어보세요. 혹시 사기는 아니세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요. 셋째,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가 무서워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은행 업무를 기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지식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진짜 공무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고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노고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사기꾼들이 그 권리를 침해하도록 두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70대, 80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분들께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